안녕하세요. 생활법률을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지편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흔히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이혼하면 반반이다, 결혼 10년 했으면 집반은 아내 거다, 이런 말 자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결혼 15년 차 부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남편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전담했죠. 이혼할 때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은 내 명이고 결혼 전에 내가 산 거니까 내 거다. 반면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집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며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내에게 전체 재산의 40%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단순히 누구 명의냐를 보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봅니다. 즉,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은 것도 기여지만 집안일과 육아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50%로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반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압도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7030 혹은 8020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 저축해둔 돈, 부모님이 물려준 땅, 상속받은 유산 같은 건 따로 봅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 그 재산이 불어나거나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집인데 결혼 후에 대출을 같이 갚았다면요?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법원은 결혼 후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기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집값이 3억이었는데 대출 1억을 결혼 후 부부 공동으로 갚았다면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전체 집값이 아니라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나누는 거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회사가 있는데 그건 나눌 수 없나요? 회사 자체는 명의자 재산으로 보지만 결혼 중 회사가 성장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은 부부의 공동 노력 덕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의 일부를 분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업가 남편의 회사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서 아내가 수억 원을 분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결혼 기간이 아주 짧을 땐 어떨까요? 12년 만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기여도가 짧기 때문에 분할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생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 2년 이내라도 최소 2030%까지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명의입니다. 집이 남편 명의인데 아내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도 나눌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는 단지 소유 형식일 뿐 법원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로 기여했다면 충분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명의 재산이라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면 그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빚은요? 대출이나 카드빚도 반으로 나누나요? 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만든 빚이라면 그것도 함께 나눕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공동부채로 보고 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박, 주식투자, 외도 같은 개인적 사유로 만든 빚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즉, 가정 유지와 관련된 부채만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판례 하나 더 볼까요? 결혼 12년 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진 빚이 2억 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건 가정을 위해 쓴 돈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는 이 빚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죠. 반대로 자녀 교육비나 주택 리모델링 비용처럼 가정을 위한 지출이라면 부부 공동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을 받을 때 실제로 돈을 어떻게 받느냐?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나누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남편 명의로 유지하되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식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대출, 양도소득세 문제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셔서 이혼은 했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뒤늦게 오시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기여로 본다. 셋째,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
넷째,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다섯째,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은 같이 부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결국 반반이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노력, 결혼기간, 재산의 형성과 관리, 자녀 양육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산입니다. 감정적으로 끝내면 손해를 보지만 법적으로 접근하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어떤 자산이 있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곧 법원에서의 기여도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인가요? 라는 주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반반이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하지만 노력과 기여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어려운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집현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